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어제 벌어진 이민자 단체의 기습 시위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통행이 지연됐습니다. 위아 비저블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합법, 불법 이민자들의 투표권을 강조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뉴저지 주요 통근길인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갑작스런 교통난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한 이민자 단체의 기습 시위. 위아 비저블로 불리는 이 단체는 이민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미국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8시경 위아 비저블 회원들이 저항하자, 뭉치자, 일어서자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막아서 다리가 15분 정도 폐쇄됐고 이로 인해 뉴욕시 출근길은 90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시민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시위 모습을 올리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 일부 분노한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위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엔 기습 시위였지만 다음번엔 테러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조지 워싱턴 브리지 안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0명의 시위자 전원은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으며 약 1시간 반가량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주차 미터기 티켓 처리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그동안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 발부된 티켓 처리에 고충이 많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관련 민원 접수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주차 미터기는 그동안 발생한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작동으로 잘못 발부된 범칙금 티켓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 펠팍타운 정부가 이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티켓 처리 민원 창구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고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컴플레인트들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도 있고요. 그 컴플레인을 어디에다 접수해야지 되는지 그 장소를 지정해야지 되겠다는 의견을 했고요. 저희들이 폼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폼을 가서 작성하셔가지고 정 의장은 자신도 미터기 오작동 문제를 자주 목격했다고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민원 접수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 창구는 경찰서에 배치돼 있을 거고요. 빠르면 다음 주 초 안으로도 되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오작동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아온 펠팍 주차 미터기. 이번 타운 정부의 대처가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과의 소통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선거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유권자 아이디법이 소수계 투표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유권자 아이디법에 대해 법원이 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아이디법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아이디법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전국 30여 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선거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 법에 적용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소수계 투표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위스콘신주와 텍사스주는 각각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으로부터 해당 선거법 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 권리 행사의 걸림돌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뉴욕타임즈가 26일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헤이슨 UC 어바인 법대 교수는 유권자 아이디법 개정을 위한 법원의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아이디법 제정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오히려 민주당 주도로 유권자 아이디법이 느슨하다며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유권자 아이디법이 소수계 등의 투표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50개 이상의 세금 규정이 변경됩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이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은 26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7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환급 혜택을 소폭 확대했고 이외 50개 이상의 세금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이는 2018년에 보고하는 2017년 소득세 신고 때에 적용되는데 먼저 저소득층 근로가정에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올해 6,269달러에서 2017년 6,318달러로 49달러 올랐습니다. 자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가 지급됩니다. 표준 공제액은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올해보다 100달러가 오른 12,700달러가 됩니다. 개인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올해 6,30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6,350달러가 적용됩니다. 인적 공제는 올해와 같은 4,050달러로 동결됩니다. 또 과세 대상 소득세율의 기준은 신고 자격에 따라 10에서 39.6%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41만 8,400달러 이상은 39.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내년 성인 1인당 695달러로 크게 오릅니다. 근로자의 직장 이동에 큰 장애물이 되어온 고용계약상 불경쟁 합의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실제로 회사 중요 기밀과 무관한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를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고용주들의 불경쟁 합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내년 회기 주의회에 상정하겠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불경쟁 합의는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 비밀 등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중요 기밀과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나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안은 노동법에 규정된 기준 현행 주급 900달러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불경쟁 합의를 금지하도록 했고 회사의 핵심 기밀 보호를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경쟁 합의를 금했으며 기업이 채용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고용 계약상 불경쟁 합의를 먼저 제시해 근로자가 취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불경쟁 합의에 서명할 경우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불경쟁 합의가 경쟁을 저하시키고 우수 인력의 효율적 이동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소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법원 3부는 미 영주권자인 박모 씨가 서울에 있는 새마을 금고 A 지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법이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박 씨 재판의 쟁점은 외국인 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이후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박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라며 4억 5천만 원을 배당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뉴욕시에 미납한 벌금을 최대 100%까지 사면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마감일이 7주 남았습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납 벌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3개월간의 한시적 사면 프로그램이 12월 12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6일 시 재정국은 벌금 장기 미납으로 축적된 금액이 상당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청소국, 빌딩국, 교통국, 소방국, 공원국 등 시정부 각 부처로부터 발부받은 각종 규정 위반 티켓 벌금으로 개인과 비즈니스 모두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거리 청소 미흡이나 분리수거 규정 위반, 건물 인스펙션을 받지 않은 경우, 또 건물 관리 규정을 위반했거나 퍼밋 없는 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등으로 인해 발부받은 티켓들입니다. 이 중 식당 위생 관리 규정 위반 등으로 받은 보건국 티켓이나 주차 규정 위반 티켓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벌금이 2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또 티켓이 이미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 전 행정심판 청문사무국 환경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법률 심의를 거치고 있는 티켓에 한해 사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프리 시어 재정국 부국장은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들을 재정국에 배치했다며 티켓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신규 주택 판매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해 주택 시장의 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 59만 3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3.1%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약 60만 건의 지난달 판매량을 예상했습니다. 당초 60만 9천 건으로 발표됐던 지난 8월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57만 5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주택시장의 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3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기존 주택에 이어 신규 주택 판매까지 늘어난 것은 주택시장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년 내 최저치를 맴돌고 있는 몰개지 금리와 매년 감소하는 실업률, 또 여기에 평균 소득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구제 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라 기대 심리가 약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잇따른 과격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트럼프 별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임스 오티스라는 이름의 남성이 헐리우드 돌비 시어터 인근 명예의 거리에 새겨진 별 모양의 도널드 트럼프 명패를 망치로 훼손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티스는 이번 일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뒤 여성들에게 성희롱으로 상처를 준 트럼프에게 화가 나 벌인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헐리우드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공공기물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별은 헐리우드의 기념물인 만큼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패치즈 타입의 땅콩 알러지 치료제 바이아스킨 피넛이 개발된 가운데 이 치료제가 알러지 반응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 연구협회는 땅콩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아스킨 피넛과 가짜 약인 플라시보 패치를 1년 동안 붙이게 한 뒤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바이아스킨 피넛을 붙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알러지 개선 효과가 4배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제약회사 DBV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바이아스킨 피넛은 패치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땅콩 단백질을 바로 피부의 표면층에 전달해 혈류에 침투 없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협회 측은 이 치료제가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들을 위한 일반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삶의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식 기술도 발달하고 있지만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6년 전 미국 해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 팔다리를 모두 잃은 패커 씨.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8월 다른 사람의 두 팔을 이식받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Here we go. Look at that. Oh yeah. Radial pulse. Perfect. 요즘엔 이식받은 팔을 움직여보는 재활 훈련의 한창입니다. Just bring your arm up, straight out in front. Maximum effort. 앞으로 1년 정도 재활 훈련을 계속하면 손과 팔에 감각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혼녀의 손을 잡을 수 있어 가장 기쁘다는 패커 씨는 요리사가 되는 꿈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며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I'm just grateful that I'm going to have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hold somebody's hand again, to possibly be able to fulfill my dreams. 이식받지 않아도 새로운 팔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징 하는 소리를 내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 팔. 물건을 움켜쥐는 악력도 좋고 팔목은 180도 돌아가 진짜 팔목 이상으로 유용합니다. 팔꿈치 근육을 움직여 전기 신호를 보내면 로봇 팔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케빈 씨에게 로봇 팔은 이제 신체의 일부와 같습니다. It's with me from the moment I get up in the morning to the moment I go to bed. It is fantastic. It's life-changing. 인체에 직접 이식하는 로봇 팔도 등장했습니다. 뇌신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치 진짜 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We're attaching a prosthetic device to an implant that the prosthesis to actually be physically attached to his skeleton. 뇌의 신호를 바로 전달받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촉감과 온도도 느낄 수 있습니다. Has the ability to do anything that your natural hand, wrist, elbow, shoulder can do.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들을 위한 이른바 착용 로봇의 개발도 한창입니다. 로봇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장애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탄 미드타운에 위치한 한인 세탁소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강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오후 8시 10분쯤 맨하탄 34가와 2에비뉴 소재 킵스베이 클리너스에서 흑인 남성 용의자가 한인 여성 직원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용의자는 스테이플러로 직원의 머리를 가격하고 현금 계산대에 있던 $110를 강탈해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환자를 성추행하고 무면허 침시술을 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70대 한의사가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오는 12월 9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보호 감찰령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이 원장에게 진료를 받던 중 치료와 무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난 5월 포틀리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가 중국산 개 가죽을 사용해 핸드백 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6일 동물 애호단체 동물의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근 마이클 코어스가 개 가죽으로 핸드백과 다른 제품들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의 개 가죽 산업에 대해 심층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공장에서 개 가죽을 마이클 코어스와 같은 패션 회사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우편물을 훔쳐온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와 작물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45세 조 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소 5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우편함 속 우편물을 모두 집어들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칼과 드라이버 등으로 우편함을 찌그러뜨려 강제로 열었으며 훔친 우편물에서 크레딧 카드를 꺼내 가스 주유에 사용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약간의 바람이 불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